안녕하세요. 실무 도면을 시작하는 3D Max 대강당 렌더링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강의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추가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론 부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론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데 이제 모아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해당 동영상을, 지금 다시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라이팅이에요. 자, 라이팅이 되고 나서 그 적용된 물체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모델링한 모양과 그리고 재질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이제 모델링이 아닌 재질의 특징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과 저와의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자, M키가 재질키예요. 머티리얼의 약자 M키를 눌러서 재질창을 열고, 자, 예전부터 맥스를 하시던 분들은 이제 컴팩트 머티리얼에 많이 적응이 되어 계시죠. 근데 컴팩트 머티리얼보다 슬레이트가 훨씬 쓰기 쉬운 게, 슬레이트에는 컴팩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맵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 형식을 볼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하면 슬레이트 형식의 매뉴얼 구성도 똑같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수업은 재질창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재질이라는 것은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입니다. 뭐 색이라든지 반사라든지 투영, 질감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결부짓는 것, 재질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맵이라고 합니다. 맵. 자, 여러분들은 아마 재질창을 처음 여신 분들은 저랑 이 방향이 다를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옆으로 가 있을 거예요. 자, 옵션에서 프리퍼런스에 레프트 앤 라이트에서 라이트 앤 레프트를 바꿔주시고 여기 Empty Sub Material Slot을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업 중간에도 하나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있는데 쟤를 체크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 슬롯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 슬롯이 스탠다드 재질로 꽉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거 다 스탠다드 재질 필요 없거든요.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만 체크를 해놓고 진행하시면은 저랑 이제 동일한 설정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슬레이트 재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맵의 지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고, 자, 필요할 때마다 맵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여기서 끄집어 당겨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할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질 안에 들어가는 이 세부 슬롯들에 들어가는 어떤 특징들을 보고 바로 맵이라고 하는데요. 구성 요소 혹은 리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디퓨즈의 컬러라고 나오는데 이 컬러도 하나의 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다. 혹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나뭇결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어떤 물방울 모양이나 다른 패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제 맵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제 마스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스크 기능이 상당히 나중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일찍 하셔야지 재질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진행할게요. 이쪽에 보면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레벨이 있고, 여기도 레벨이 있어요. 여기도 레벨이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레벨은 이제 일단은 빼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벨은 뭐냐? 적용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1.0이라는 뜻은 이제 100분율로 놨을 때, 이게 1.0은 100%예요. 여기도 마우스를 대보면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얘가 0.5면 50%란 거예요. 자, 얘가 이 회색 재질을 현재 100%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회색의 색깔을.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색으로 할게요. 이 붉은색이 100% 반영됐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0으로 되게 되면 얘는 그냥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검은색으로.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커집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따로 정리해 놓은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론의 지금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내용을 또 추가로 다룰 겁니다. 여기다 이제 0.5를 넣게 되면 50% 섞이게 되는데, 어두운 빨간색이 됩니다. 밝은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이런 식으로요. 자, 레벨의 정의는 그렇게 되고요. 디퓨즈는 색상, 그리고 어떤 모양 패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비트맵인데요. 비트맵을 처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 비트맵을 선택을 하라는 이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캔슬한 다음에 검게 되어 있는 비트맵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비트맵 현재 넣은 데 있죠? 눌러가지고 비트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직접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 노드끼리 연결한 형식이 바로 슬레이트 재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바로 이렇게 천재질이 남아있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밑에 이제 트랜스루센시라 있는데 아마 이 수업에서는 트랜스루센시를 쓸만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반투명도에 적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 한지, 종이, 그리고 조명에 많이 쓰이는 바리솔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요. 반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 이 트랜스루센시의 프랙션 값을 올려주거나 낮춰주게 되면 이 반투명한 재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로 가게 되면 완전 거의 투명인데, 거의 투명이라 하더라도 물체가 투과되는 투명이 아니라 이 디퓨즈 색상이 날아가고 현재 이 색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디퓨즈를 떼더라도 자, 뗄 수가 있거든요. 이 값만 100% 연동이 됩니다. 연결이 돼 있더라도 이 값만 100% 연동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에 레벨 값이 무시가 됩니다. 0.5로 하게 되면은 둘이 섞여요. 만약에 얘가 얇은 플랜에 이게 재질이 적용되어 있다면 빛이 투과를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이제 반사 재질인데요. 여기서 얘가 레벨 값을 1로 올려주게 되면은 반들반들한 반사가 입혀지게 되고, 이 반들반들한 정도를 조정하는 게 바로 글로시네스입니다. 글로시네스가 이럴 경우에는 완벽하게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이 나오게 되고요. 얘 값이 내려갈수록 광호는 퍼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반사되는 컬러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넬 IOR은 반사되는 정도. 얘가 레벨이 반사를 적용시키는 정도라면 얘는 반사 값을 얘기해요. 반사 값. 인덱스 리프렉션이라 해가지고, 거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에 엄청나게 많이 반질반질하죠. 금속 같은 것이 이런 재질의 모양을 띠고 있고, 여기서 이제 1로 올리게 되면 이거 완전 거울 반사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 값은 이 디퓨즈 레벨이 낮을수록 반사는 잘 적용이 됩니다. 디퓨즈 색상이 밝을수록 반사가 조금 뿌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흰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뿌얘지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어네이소트로피는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샌딩돼가지고 어떤 표면에 결이 일정하게 나 있는 물체를 진행을 할 때 쓰는 거고, 아마 이번 강의 때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리프렉션은 투영입니다. 투영.
리프렉션, 투영, 굴절, 투영이라는 뜻인데 얘는 유리 재질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리는 반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명하잖아요. 얘를 올리게 되면 투명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반사값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유리 같은 경우 1.5 정도, 1.52 정도의 반사값을 가지고 굴절값도 1.52 정도, 1.5에서 1.6 정도의 반사값을 가지고 반사값과 굴절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정도에. 여기 이제 마우스를 대면 또 설명이 나오는데 1.52가 이제 디폴트라 나오죠. 자, 제너럴 글래스 보통의 유리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IOR 값이 1.5이라고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표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게는 IOR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표가 나와요. 얘네들은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1.52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2.48, 2.4 이 정도의 굴절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보석 세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굴절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글로시네스라는 것은 이 얼마나 맑게 투명하게 투영되냐 그 정도예요. 얘가 만약에 값이 낮게 되면은 뭉툭하게 투명해집니다. 간유리라고 하죠. 간유리. 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그런 간유리를 만들 때 얘를 쓰게 되는데 얘를 쓰게 되면 단점은 렌더링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뭐 V-Ray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얘가 이런 표면에 잘 자란 뭔가 많기 때문에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시간도 조금 걸리게 됩니다. 디스퍼전은 난반사를 의미하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반사, 어떤 물체를 딱 튕기고 나서 이렇게 빛이 반사될 때 일정한 컬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난반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 값들이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디스퍼전입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이 디스퍼전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고요. 또 물재질 들어가거나 어떤 특수한 효과를 넣을 때 쓰고요. 얘도 렌더링 시간을 조금 잡아먹어요. 자, 그리고 이제 띤, 노 리프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띤은 완전 비눗방울 같은 거 쓸 때 이거 써요. 비눗방울 같은 거 할 때. 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막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맵을 넣을 때 어떤 무지개 빛깔을 넣게 되면 저게 만들어져요. 자, 뭐 이렇게 색상을 막 다채롭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바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뭐 비눗방울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해서 얘도 맵 종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오픈을 하고 옆에 보면 이제 커스테이크라고 나오는데 커스테이크는 코로나 버전이 좋아지면서 아주 효과가 좀 뛰어난 뭐 그런 강력한 효과인데요. 물체 두께에 따른 그리고 물속이나 혹은 유리를 투과를 해서 다시 안쪽에서 또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반사가 일어나면서 자, 커스팅 효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바로 커스팅 효과입니다. 여기 보면 물이 쭈글쭈글하게 쭈글쭈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밝은 부분 밝고 어두운 부분 어둡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커스팅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우리 얘도 여기 이렇게 막 물결진 부분들 얘는 CG 같네요. 얘는 딱 봐도 CG인데
커스틱이 조금 어색하게 들어갔네요. 포토샵 커스틱 같네요. 옛날에 뭐 V-Ray나 그런 것들은 커스틱 효과가 매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는 적어도 이런 커스틱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네, 이게 커스틱 효과 잘 나왔네요.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얘도 커스틱 밑에, 여기, 이 부분. 투영되고 다시 반사되고 한 부분. 이게 바로 커스틱 효과를 이용한 어떤 특수 효과 같은 거예요. 특수한 효과가 아니라 물리적인 효과인 거죠. 그걸 쓸 때 얘를 이용을 한다. 자, 이렇게. 어떤 두께에 따른 그림자도 따로 쳐주고, 얘를 체크하면 이제 슬로우, 뭐 계산을 많이 하니까 늦다, 뭐 그런 거죠. 오파시티라는 것은 얘를 설명하려면 이제 마스크, 이 마스크는 여기도 적용될 수 있고요. 리플렉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자, 일단 리플렉션을 제로로 해서, 리프렉션을 제로로 하고,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체커 맵을 빼놓겠습니다. 현재 체커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고, 마스크는 화이트가 된 부분은 보여주고, 블랙이 된 부분은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얘를 디퓨저로 걸어볼게요. 이쪽이 블랙, 이쪽이 화이트죠. 쟤를 오파시티에 걸게 되면 이 검은 부분은 투명하게 나오고 하얀 부분은 그대로 하얀 부분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당겨서 여기다 놔두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뜨는데요. 우리가 늘 부분은 오파시티 컬러죠. 이렇게 오파시티 컬러 이렇게 되면 블랙은 날아가요. 마스크에서 검은색은 적용되지 않는다. 흰색은 적용이 된다. 회색은 중간만큼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블랙 값을 50%, 128짜리, 128이 50% 블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예요, 그레이. 그레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투명한 물체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굴절 투영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물리값들은 적용이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뭐 색상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50% 라인에서 자, 색상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나중에 계속 쓰다 보면은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 개념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파시티라는 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변이, 어떤 물체의 변이를 얘기하는데 범프랑 같이 연동해서 씁니다. 얘도 마스크 형식으로 적용이 얼만큼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다시 체커맵을 빼서 이번엔 체커맵을 타일링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거 뭐 코디네이터 뜨고 나오는데 타일링이란 것은 현재 반복되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타일링을 예를 들어 2배수로 하게 되면은 얘보다 이제 2배만큼 더 타일링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를 만약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하얀색 부분은 확 튀어나오고 검은색 부분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얘를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오파시티는 뺄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현재 1mm만큼 돼 있네요. 1mm만큼. 얘를 한 10mm만큼 올려볼게요. 100mm. 자, 여기서는 잘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물체를 만들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스피어를 연결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내가 선택한 물체를 이 재질로 Assign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등록을 했어요. 지금도 아무 변화가 없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Show Shaded Material인 뷰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패턴이 나와요. 이 재질이 얘가 들어가 있어도 나오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8번을 눌러서 인바이러먼트 값 컬러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약간의 빛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여기 탑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스탠더드 뷰포트 그리고 코로나 인터랙티브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죠. 자, 푹푹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렌더링 될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체커로 이렇게 걸어보게 되면은 블랙 앤 화이트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자, 반사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흰색 부분은 색깔을 좀 달리 갈게요. 자, 여기 흰색 부분에다가도 맵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세부 맵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이 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로. 짠. 그리고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반사가 좀 센 것 같으니까 잠깐만, 체커 맵이 안 보이냐? 아, 이제 나오네요.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얘가 뭐 5mm다 하면 더 낮아지겠죠. 자, 얘가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유념해서 보실 것이 반들반들하게 나오지 않고 삐죽삐죽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마스크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흑백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마스크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흑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 자, 컬러 커렉션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자, 딜리트하고 다시 컬러 커렉션을 중간에 이렇게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모노크롬한 게 있는데, 모노크롬 하게 되면은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흰색 부분 얘로 바뀐 거예요. 얘로. 색깔도 같이 바뀌었죠?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뺐고요. 그냥 블랙 앤 화이트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물체를 모델링 하지 않고도 마스크맵만 이용해서 물체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3D 형식으로 바뀌는 거라면은 범프맵 같은 경우는 2D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됐다. 이게 지금 약간 체커가 지금 오류가 있네요. 계속 좀 바꿔주기를 해야 적용이 되네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빼고요. 이 맵을 범프라는 곳에 연결하겠습니다. 범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티가 나죠. 마치 튀어나온 듯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재질의 특성상 잘 안 보이는 것 뿐인데요. 자, 얘도 다시 한번 수압.
협조를 안 해주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범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제각각 잘 활용하게 되면 그럴싸한 모양의 물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범프랑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이렇게 같이 연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값을 또 추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볼륨 매트릭 SSS라 나오는데 얘는 아마 이번 강의에는 따로 쓰진 않겠지만 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투명한 재질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이론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